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우리 시장이 좀 주춤하게 흘러가나 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코스피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 이어집니다. 지난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그 영향을 우리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낼지가 가장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양 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잠잠했던 환율 오늘 조금 움직이는가 했는데요. 현재는 소폭 내려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1,45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아쉽기도 합니다. 1월에 가장 큰 이벤트였던 CES는 이제 세론 물량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또 흘러나올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대응해가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오전장을 마감하기까지는 1시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과 오후장을 기대하면서 또 조선기자재, 제약바이오, 그리고 탄소포집 관련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 테니까요. 관련 종목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희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상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전략을 얻어가기에 앞서서 현재까지의 시장 흐름 함께 짚어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먼저 살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519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08%의 상승폭입니다. 또 코스닥 시장 718선에서 움직입니다. 아주 약하게 올라주고 있지만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해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또 수급 상황도 체크해볼까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이 나홀로 팔자세를 이어갑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지수를 좀 더 끌어올려주지 않을까 기대해볼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 개인들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만 장 마감까지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올라가면서 마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에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10% 넘게 올랐지만 이 6조 원대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영업 예상치에 비했을 때 좀 실적 쇼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충격을 크게 받아가지는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현재 2%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요. 꽤나 탄탄하게 주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있었던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 이후에 SK하이닉스가 그 영향을 좀 강하게 받아갔는데요. 오늘까지도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SK하이닉스가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기에 약간 약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쪽보다요.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이 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현재 올라주고 있습니다. 1.78%의 상승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제약바이오 쪽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처음으로 조류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또 CDC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제약바이오단이 다시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져 있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동반으로 상승을 이어갑니다. 어제 하락세 보이면서 셀트리온의 시총 6위 자리를 내어주었던 기아가 오늘 한 번 더 탄력을 받아가기가 힘들었던 모습이 이어졌지만 다시금 또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 1% 넘는 상승폭 키워가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과 네이버도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함께 빨간불 켜주고 있다는 점 참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제는 빠지고 있습니다만 에코프로 현웅제들이 동반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는 모습 나옵니다. 에코프로 BM 2.67%의 상승이고요. 에코프로는 3%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 방송을 통해 지금의 저점을 좀 매수식으로 살펴보면서 에코프로 형제들을 우리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오늘 시장에서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이런 날카로운 분석 오늘도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갭상승 이후로 4거래일 연속 계속 상승세를 보여줬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3% 넘게 빠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가셔야겠습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단에 대해 JP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한 수혜주로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클래시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혜를 받아가기에는 좀 힘든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클래시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모두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4%가 넘게 이렇게 큰 폭으로 반락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이러한 눌림들을 투자자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가져가야 할지 전문가님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그래도 초반보다 조금 더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후장까지 좀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개파락 출발해서 1% 가까이는 큰 상승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은 조금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누차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첫 방송부터 주식 매수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오늘 특이한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죠. 어닝 쇼크였습니다. 근데 올라갑니다. 신기하죠?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수가 상승하려면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 3대 섹터가 상승을 해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가 2%대 상승을 해주고 있으니 소부장단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어닝 시즌에 이제 들어갔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소부장단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밀려있는 종목군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종목군들이 지금 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고 2차 전지 쪽 섹터도 많이 빠져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2차 전지 사야 됩니다. 이제 사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오늘 옛날에는 불확실한 부분들 때문에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에코프로비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또 나왔어요. 뉴스가 또 나왔어요. 이젠 CR이 안 먹힌다 이 얘기죠.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면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2차 전지가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소부장 다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은 무조건 한 종목 사면 최소 10%는 먹지 않을까, 수익을 내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나쁘진 않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요. 옵션 만기는 하방 베팅보다는 상방 쪽으로 좀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정시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하루 정도는 더 반도체가 좀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오후 정도 때부터 좀 매수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바로 그냥 반등이 나와버려 갖고서 일단 놓친 부분들인 것 같고 그거 안 되니까 2차 전지 종목군들 뭐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송 말미에 항상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리죠. 그럼 그 종목군들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참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잘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잘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반도체를 따라가기에는 오늘 좀 상승이 있었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2차 전지를 또 공략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내일 옵션 만기일이라는 우리의 체크 포인트까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오후장 대비해보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항상 방송 말미에 추천주를 주시곤 하는데요. 방송에서 어제 주셨던 종목이 정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 AS를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어제 짚어주셨던 추천주 중에 ENCell,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그 당시에 들어가신 분들은 16%대의 수익률을 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ENCell 현재 19,15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하루 동안 7%가 넘게 뛰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 중에 ENCell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채팅창에 올려주신 분도 있는데요. 정말 감사할 정도로 큰 폭의 수익률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윗꼬리가 조금 달려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애매하다라는 점도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문가님께 추가
전략을 반드시 여쭤보고 가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네. ENSL 오늘 너무 많이 올라져서 어떻게 하루 만에 16%를 낼 수 있냐 전 너무 신기하거든요. 이렇게 딱 타점을 공략을 해주셨는데 아직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일단 홀딩 관점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재수예요. 재수요? 추천 종목 하자마자 이게 급등을 하는 거는 재수다, 운이 오. 좋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참 정직해요. 다른 방송은 뭐 몇 퍼센트 올랐다 그러면 막 하단 자막에 뭐 몇 퍼센트 막 이런 식으로 막 써주거든요. 네. 근데 저희 방송은 그런 게 없어요. 정직한 방송이죠. 그냥 언제 추천해줬고 그냥 급등 이렇게만 좀 써놓는 그런 이 자막 센스가 참 좋죠. ENS를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포인트는 우선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두 번째는 2월 달부터 첨생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의 이슈를 가지고 먼저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뭐 코오롱 티슈진이라든가 뭐 파미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먼저 움직임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ENSL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세포치료제 쪽이라든가 이 CDMO 쪽에 있어서 CMO 쪽에 있어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아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에서도 아마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거기에다가 삼성 쪽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주가는 바닥권역이었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슈는 좀 있을 거고 지금 이제 CES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CES가 시작이 되니까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뭐 양자 쪽도 그렇고 자율주행 쪽도 그렇고 그런 식의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다음 주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2월 달에 첨생법에 대한 부분들이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슈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대에서 사실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보게 되는 매물대 차트를 한번 보세요. 요 매물대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요 구간대가 매물의 공백 구간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 요 2만 원 위로 넘어가는 요 자리대가 매물대가 참 많은 공간이잖아요. 그럼 매물 소화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좀 챙겨놓고 난 다음에 눌림을 주면 다시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나 귀찮아. 그냥 갖고 있을 거야. 하시는 분들도 일단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1,000원, 2,000원 정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어제 방송을 듣고 그리고 그 초록밴드죠. 그쪽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AS 해드렸을 거예요. 차트 딱 이쁘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을 축하드리고 좀 더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가시다가요. 2월에 있을 첨생법 관련 수혜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2만 1,000원대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 가지고 홀딩해 보는 관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초록밴드를 통해 또 잘 정리해주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셔서 투자의 수익 더욱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어서는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오늘장의 특징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자세한 분석을 좀 이어가야 할 텐데요. 오늘 또 어떤 시각으로 이러한 특징주들을 봐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한화엔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화엔진이 큰 폭으로 뛰어줬습니다. 11% 넘게 지금 거래를 상승하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21,600원 부근에서 거래 이어집니다. 전문가님께서 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조선 쪽 잘 갈 것인데 우리 조선 기자재를 또 유심히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엔진이라는 이름 들어가는 종목들을 잘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로 한화엔진이 바로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불어나고 있는 조선주들 가운데서도 또 기자재들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미국발 모멘텀도 어제 나왔었는데 중국과의 계약 소식까지 이 한화엔진이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뛰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산업 사이클도 길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을 또 이어갈 수 있을까 전문가님의 전망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함께 봐야 할 부분은요. 탄탄한 수주 잔고와 대비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마진을 낼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이 될 텐데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기대치만큼 이 실적이 뒷받침될지 그 여부도 전문가님께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하나엔진 오늘 바로 이렇게 또 띄워줘서 저 너무 네.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파악을 하시는지 이 하나엔진 관련해서도 언제쯤에 또 들어가서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성 보면서 계속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엔진 이것도 재수입니다. 어, 수주 나올 줄 알았나요? 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봐야 될 부분들이 조선 쪽은 트럼프 당선자가 얘기하고 나서 첫 마디가 조선 쪽에 있어서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그룹주들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하나오션이 어제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조선 쪽 종목군 중에 제일 못 오른 종목이 하나오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삼성중공업이고 HD 현대 쪽 같은 경우는 제법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하거나 하는 부분들보다도 좀 숨고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제 다른 쪽 섹터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이 이제 엔진 쪽이나 기자재 이런 쪽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엔진 쪽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있어서의 수주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엔진 쪽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하나엔진이 어떻게 뭐 대규모 수주를 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따라 들어가기에는 저의 성향하고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차트를 좀 잠깐 보게 되면 23년도 요 고점 자리대가 44,300원대예요. 이 자리대를 만약에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좀 따라 들어가 볼 것 같아요. 여기서 보초병 형태로 그냥 요 들어가 보고 난 다음에 밀리면은 좀 조정을 추가 매수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애매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라면 충분히 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 쪽 중에서 지금 하나오션 일단 미국의 MRO 쪽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죠? 엔진 쪽에서 수주가 상당히 크게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 안 올라간 게 있어요. 하나 안 올라간 게 뭐냐면 하나 시스템이에요. 하나 시스템도 조선 쪽하고 엮일 수가 있어요. 왜? 필리조선소의 지분 60%를 하나 시스템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수함이나 해군에 있어 함정이나 그다음에 우주선 쪽이나 공군 쪽이나 지금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해공군을 다 아우르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도 이 프로그램에서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사시라고.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들은 나타날 수가 있고 지금 이 친구만 못 올라갔거든요. 아마 점진적으로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 하나 시스템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좀 볼만한 부분들이 STX 엔진 뭐 요거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STX 엔진 같은 경우 또 엔진 만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배에 대한 특수한 엔진만 만드는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것도 만들고 있지만 전차나 이런 쪽에 있어서 파워팩도 얘네가 만들어요.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대로템 잘하면 폴란드 2차 수주가 연초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파워팩 누가 만들어요? 얘네가 만듭니다. 못 올라갔죠, 주가? 그러면 시차가 있더라도 이런 애들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 기자재 쪽, 보냉재 쪽이라든가 피팅 쪽 이쪽도 함께 보면 오히려 수익률적인 측면에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추격 매수는 안 하는 뭐 그런 순환매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종목을 좀 편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한화 엔진을 꼽아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못 올랐던 조선주였는데 어제장에서 잘 올라줬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아직 못 오른 조선주가 어디냐를 살펴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이 조선 기자재 쪽을 살펴보게 된 것이었고요. 그중에서도 한화 엔진을 꼽아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또 이야기가 달라졌죠. 한화 엔진을 우리가 다시 추격 매수하기에는 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어디를 또 공략해봐야 했더니 한화 시스템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아직 못 올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필리조선소의 지분 60% 이런 이야기와 함께 또 잠수함으로 해군 함정으로 주가 상승 여력 가져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함께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유럽연합 쪽으로 가고 있던 그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끊겼잖아요. 네. 그래서 LNG 가격 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국내 조선사들의 이 LNG 가격 영향은 크지는 않을까요? 일단 LNG를 운반하기 위해서 LNG선 쪽에 있어서 발주도 일단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조선 쪽에 있어서 호재가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본행제 쪽을 만드는 그런 기업도 뭐 동성화인텍이라든가 뭐 한국카본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좀 수주에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좀 긴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아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뭐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난 이쪽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자원개발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뭐 겨울에 많이 쓰는 뭐 SK가스라든가 뭐 이런 가스 쪽의 도시가스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도 반대로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슈거리로 인해서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종목군들 보시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좀 단기적으로 짧게 보시는 거고, 추세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 조선 쪽에 있어서의 피팅 쪽이라든가 엔진, 기자재 이런 쪽은 다 포괄적으로 추세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스에 대한 분들은 오히려 더 조선 쪽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서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 계속 흘러나오는데요. 우리 조선 업종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LNG선으로의 발주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이 부분이 얼마나 갈 수 있는 이슈인가, 단기에 소멸될 수 있는 이슈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를 해가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한양행도 오늘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유한양행이 큰 폭으로 또 올라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13만 4,2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올라주면서 10% 넘는 급등세 오늘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랭라자가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승인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술료가 차곡차곡 쌓일 수 있다는 이야기들 계속 들어옵니다. 또 이렇게 들어오는 현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시장에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요인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또 제약바이오단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조언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제도 제약바이오 좀 더 길게 보면서 장기적인 성장성 우리가 함께 가져가면 좋을 것이다. 계속해서 추가적인 매입을 해가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상승세에 따라서 어떤 전략 더해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유한양행까지 이렇게 잘 갑니다. 어제 제약바이오 계속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유한양행 관련해서 좀 추가 전략이 있을까요? 이제 조정을 받고 시작하는 단계예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시작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유한양행이 리포트도 나왔었어요. 랭라자 쪽에 있어서 임상에 대한 결과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좋게 나온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긍정적입니다. 그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10%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실적이 올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도 이걸 계속 매매하라고 지금 막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 투자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이넥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ENCL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연말 연초에 열심히 준비해서 종목도 관심 있게 볼 만한, 올해 관심 있게 좀 볼 만한 종목군을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쓱팜이라고. 아무튼 그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들 기업들이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에
실적이 좀 제일 성장의 측면에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은 합병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 있어서의 이 지금 점유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못 올라갔죠, 주가. 무거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 좀 더 갈 수 있으니까 더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그 이외에 좀 보게 되면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있단 말이에요. ADC 관련해서 아마 저쪽도 기술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멘텀거리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활용해서 매수하는 전략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알테오젠 31만 원 이하권역 뭐 31만 원 깨지는 그런 자리대에서는 분할로 조금씩 사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쓱팜이라고 있어요. SK 바이오팜. 뇌전증 치료제. 이거 미국에서 겁나게 잘 나갑니다. 아마 올해 24년 대비해서 100% 이상 아마 성장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사셔야죠. 살 때 월봉 차트를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월봉이 한번 보세요. 월봉이. 이 월봉이 올라간 게 없어요. 올라간 게. 근데 이걸 그러다가 게다가 올해 100% 이상 성장을 한답니다. 근데 이걸 안 살 이유가 있을까? 이걸 단탈 쳐야 될까? 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투자는 뭘 살까? 도대체 100% 이상 성장하는데 아무리 못 가도 여기서 1호? 기본 15만 원은 갈걸요 아마? 올해 안에? 그러면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30%가 넘는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충분히 해볼만 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뭐 스윙 관점으로 보되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도 조정 시에 매수해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를 해보셔도 좋다. 삼성바이오 100만 원 넘어가는데 아마 더 갈 겁니다. 저거 삼성바이오도.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아, 조기 이중항체에 ABL바이오 있어요. ABL바이오. 요런 거 지금 조정받으니까 21선 언저리 때 눌러주면 요런 거 사는 겁니다. 요런 거 일단 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조정이 나왔던 섹터인데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더해서 앞으로 이 시장이 잘 갈 것이다라는 전망 더해주시면서요. 바이넥스나 이엔슬처럼 그동안 제약바이오단에서 추천주를 내놓아 주신 이유들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약바이오단의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공략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우리가 앞두고 있어서 네. 기대감도 들어오고 또 경계감도 들어오고 다양하게 좀 혼재를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열리고 나면 오히려 세럼 물량으로 출회되지는 않을까 좀 걱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있죠. CS도 시작이 되고 나서 이제 물량이 나왔잖아요. 차익 매물이 미국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일단 뭐 일부 챙기는 그런 전략이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또 다른 모멘텀을 받아서 추세적인 상승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한 부리로 나누고 또 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2월 달에 첨생법 있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3월 달, 5월 달 암학회 있고 임상종양 학회 있고 폐암학회 있고 학회 일정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일정을 좀 봐가면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는 좀 좋은 그런 방향이고요. 나는 그런 걸 못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그냥 추세적인 흐름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면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것을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이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더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코바이오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탄소 포집 관련 종목인데요. 이 탄소 포집 이야기가 나올 때면 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큰 폭의 상승 탄력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오늘 탄소 포집 관련 섹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CCUS 사업이 좀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에코바이오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오늘 또 한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서 좀 벗어나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더해가야 할지 전문가님의 조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님, 이쪽으로 좀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우선 시장의 테마나 섹터를 돌아보는 걸 보면 우선은 재건 쪽은 일단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자가 뭐 24시간 이내에 뭐 종전 뭐 얘기했다가 한 발 뺐어요. 역시 사업가예요, 트럼프는.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발 뺐어요. 그럼 일단 재건은 살짝 뒤로 물러나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쪽 조정받고 있죠. 양자 쪽 같은 경우는 CES로 인해서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빠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마찬가지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올라가는 건 라이다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21선짜리 때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자율주행도 쉬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자 쉬어가고 자율주행 쉬어가고 하게 된다라면 CES 쪽에 있어서의 관심을 갖고 있던 섹터들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럼 그 자금이 아무래도 추후에 대선 그 취임식이 있죠. 그러면 탄소 쪽으로도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탄소 포집 관련주들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좀 눌리고 있을 때 선취를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탄소 포집 쪽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에코바이오 있고 그린케미칼이 있고 에코아이 있고 많아요. 에어랜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좀 크죠. 근데 아마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도 있을 겁니다. 탄소 관련해서.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일단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쪽 오늘 브레이크 걸어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봇 쪽이 만약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게 되면 로봇은 CES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로봇하고 인공지능 쪽은. 그러면 독자적으로 로봇 쪽 섹터는 추세를 그리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3만 원짜리대를 종가상 깨지 않는다라면 로봇 쪽도 다시 한번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쪽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한번 좀 보시고 가격 조정이 없어요. 지금 로봇주들이. 가격 조정이 없고 기간 조정 형태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러다가 한번 또 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은 로봇 쪽하고 탄소 뭐 이런 쪽의 순환매를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매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그린케미칼이나 에코아이까지 함께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사실 탄소 포집 이야기하면 굉장히 친환경적인 생각이 바로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트럼프가 관심 밖으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네. 신재생 에너지 쪽 보고 계시던 분들, 좀 갖고 계시던 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앞으로 가져가야 할지 좀 거시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우선 트럼프 당선자가 좀 얘기한 부분들은 좀 있었어요. 풍력 쪽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풍력주는 좀 힘을 잃어가는 그런 사항들이고 반면에 어제 태양광 쪽 같은 경우 미국 기업들은 태양광 쪽 기업들이 좀 올랐습니다. 인페이지 에너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상승했거든요. 퍼스트 솔라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올랐는데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빠져있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풍력 쪽 같은 경우는 이 2차 전지랑 똑같이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 미국 쪽, 그러니까 풍력에 대한 시장은 미국 쪽 시장보다 유럽 쪽 시장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더 큰 상황인데
트럼프의 입김에 다 지금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CS윈드나 이런 기업들 상당히 좀 좋습니다. 차트를 좀 잠깐 보게 되면 CS윈드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좋아요.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상황들인데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들 때문에 좀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죠.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거의 2,900억 가까이 하고요.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도 최고 실적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이제 시장에 있어서 이제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겠죠. 뭐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 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친환경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국내 쪽에서도 에너지 쪽, 친환경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관심을 이제 서서히 좀 갖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매도할 부분들은 아니고 좀 더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도 또 투자가 이어질 수 있고 트럼프 쪽에서 어떤 정책들이 이어질지 아직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략을 좀 더 자세히 가져가면서 조금 홀딩해가는 관점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님의 이런 날카로운 분석을 또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추천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초록밴드를 통해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QR까지 참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히 화면으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요. 전문가님의 날카로운 분석을 더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SK하이닉스 이야기 해봐야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조정받았습니다. 오늘 상담 주신 분께서는 21만 원에 매수를 하시고 20%의 비중을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 이런 코멘트까지 더해주셨습니다. 20만 원의 벽이 좀 높아 보이는 SK하이닉스입니다. 계속해서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인데 이 21만 원 부근이 좀 저항 지점 부근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젠슨왕 CEO 연설의 영향력을 좀 크게 받아가는 모습인데 이 영향이 어디까지 갈지 또 향후 전망은 어떨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더해보시죠. 전문가님, SK하이닉스 자체의 성장성은 사실 뭐 크게 의심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의 조정폭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또 지금 상담 주신 분은 어느 지점에서 수익을 또 실현해 가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21만 원의 매수를 좀 하셨어요. 비중이 20%를 좀 갖고 계시는데 우선 뭐 뉴스에 다 나왔으니까 하이닉스 증설하죠. 그만큼 잘 나가니까 HBM 쪽 같은 경우는 잘 나가요. 삼성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을 하죠.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마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단가가 좀 비쌉니다. 아무리 못 간다 하더라도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종목이 사실 차트를 보고서 죽을 때는 쌍봉을 만들고 죽잖아요. 죽을 때. 근데 아직까지는 쌍봉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요 20만 원짜리 대가 저항이 좀 상당히 큽니다. 요걸 넘어가게 되면 아마 22만 원짜리 대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실적이 좋고 증설 투자를 하고 거기에다가 더 수익성이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게 된다라면 전고점 돌파 시도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전고점 자리 때까지는 한 번쯤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단가가 일단 너무 높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요 자리대에 갭이 하나 있어요. 요 7월 달에 보게 되면 여기에 갭이 하나가 발생돼 있거든요. 요 자리대가 22만 원입니다. 요 갭이 조금 큰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22만 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한 번쯤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단가가 21만 원짜리대라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난 좀 추가 매수를 해보고 싶어라고 하게 된다라면 18만 원 이하로 18만 원 이하로 매수를 하게 되고 만약에 매수가 된다라면 22만 원 위에서 다시 그냥 다 매도를 하고 다시 보는 전략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좀 높은 레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8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매수가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일부 정리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관점 더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오성 첨단 소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50원에 매수하셨고요. 1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더해주셨습니다. LCD 관련 기업인데 오늘 소폭 올라주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조정폭이 좀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좀 더 반등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으로 좀 수요가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LCD 쪽 수요는 그래도 앞으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업황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전에도 상담을 해드린 것 같은데 또 했네? 이분? 단가도 똑같은 것 같은데 자, LCD 끝이에요. LCD 안 좋아요. 디스플레이 쪽은 LCD는 이제 사양이에요. 이미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성첨단 소재는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요 1,800원에서 1,900원짜리 자리대 요 자리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요 부분들은 어떤 재료나 이슈를 가지고서 움직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락 추세대를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반등이 나오게 되면 2,000원 이 언저리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요 2,000원 언저리 때 요 자리 때 오게 되면 좀 챙기고 나온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LCD 업황 자체는 좀 밝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업황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2,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좀 수익 실현하면서 나와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더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원익 QNC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가져가십니다. 오늘 큰 폭으로 올라줘서 8%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반도체 전공정 그리고 부품 관련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원익 QNC가 반도체 쪽의 훈풍을 좀 그대로 받아가나 싶은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전략 어떻게 더해주실까요? 전문가님, 이 원익 QNC 그래도 반도체 쪽으로 같이 수혜 받아가면서 아예 좀 상승 추세 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원익쿼츠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이거 실적 잘 나옵니다. 자, 차트 보세요. 화면 보시면 24년도 예상이 1,100억이죠. 1,180억. 내년도도 1,200억대예요.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주가는 반대로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27,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요 자리대가 저점인 것 같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신 건데 이거 추가 매수하셔야죠. 지금은 60일선 저항 구간에 있으니까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 나오게 되면 19,000원 이하 19,000원 이하 오게 되면 뭐 10에서 20%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면 26,000원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26,000원대 위로 추가 매수를 해서 26,000원대 위로 올라갔을 때 한번 좀 팔아주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그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추가 매수의 관점까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 실현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은 OCI도 함께 보겠습니다. 10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5%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OCI 오늘 1% 넘게 올라주면서 63,200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를 하신 분께서는 매수 가격이 조금 높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비중은 그래도 5%이기는 한데 매수하신 이후에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OCI도 주가는 좀 제법 빠진 것 같아요. 10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10만 원에 5%, 그러면 여기서 10%나 15% 더 사세요. 만약에 10%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대충 한 따져보게 되면 10%를 만약에 여기서 더 사잖아요. 그러면 평균 단가로 따져보게 되면 한 7만 한 5천 원? 뭐 그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7만 3천 원 정도? 그 정도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OCI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을 좀 만들고 있으니까 태양광 쪽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도 하고 있고 신사업 쪽으로 지금 소재 쪽이나 이런 쪽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보유하고 계시면 그래도 8만 원대짜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매수가가 10만 원이고 5% 정도를 좀 갖고 계시니까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 한 6만 1,000원 기준으로 6만 1,000원 이하로 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좀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평단이 7만 4,000원 정도까지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8만 원대 위로 올라갔을 때 수익 내고 팔 수 있으니까 한 10% 정도만 더 매수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만 1,000원 부근에서 10% 정도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7만 5천 원 부근까지 낮추신 후에 또 신사업 준비 등으로 인해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8만 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통해서 좀 많은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시간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못다한 상담은 또 내일 방송을 통해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는 정말 방송 말미에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전문가님의 추천주 시간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추천주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정말 어제 추천해 주신 게 오늘 갑자기 올라버려서 오늘 추천주가 더 기대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 준비해 주셨을까요? 이게 어저께 종목이 갑자기 올라가 보니까 부담스러운데 우선 이제 하나씩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사의 홈페이지를 항상 보여드리죠. 차가 있어요, 차가. 이 뭐하는 회사구나. 대충 좀 알겠죠? 이 아래 배터리가 있네요. 이 배터리가.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지속 성장하는 기업.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또 그 회사 이름이 좀 있어요. 근데 가려놨죠. 왜?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냐? 봤더니 2차 전지 제조 공정, 즉 이렇게 장비를 생산하고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각형과 원통형, 파우치형 다 섭렵하는 그런 기업이다. 장비를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좀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들이 있냐를 좀 보게 되면 스태킹 장비 설비라든가 노칭 설비, 전고체 설비, 전극 공정 설비, 그다음에 2차 전지 공정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고체 쪽에 있어서도 관심이 좀 많죠. 삼성과 LG 다 전고체 쪽 연구를 하고 있고 상용화를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설비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전국 공정 설비도 마찬가지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죠. 삼성 SDI하고 지연 배터리 합작 공장이 새해 1분기에 1조 원 규모로 장비 발주를 한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12월 달에. 이렇게 좀 보는 부분들을 밑줄친 걸 보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모처럼 이루어지는 대규모 투자다. 요 얘기가 하나가 있고 지금 보게 되면 현장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이달 초 믹싱 공정과
전극 공정 장비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는 얘기는 12월 달 작년에 또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믹싱 공정과 전극 공정은 2차 전지 제조의 가장 앞단에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발주가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립 공정과 활성화 공정 뭐 이런 쪽에는 내년 초에 진행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다시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극 공정 설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또 보게 되면 여기 활성화 공정 또한 마찬가지로 이 2차 전지 공정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스태킹 설비라든가 노칭 설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이게 뉴스가 나왔어요. 최근에 일본 쪽에서 조 단위 보조금을 투입한답니다. 구매 배터리. 그래서 요번에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서 한국보다 더 빠르게 하겠다라는 게 목표였어요. 그죠?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 27년 양상 목표로 해서 지금 파일럿도 가동을 막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경쟁을 붙기 때문에 배터리 쪽에 있어 연구 개발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도 좀 충분히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자 포인트는 삼성 SDI 장비 발주 기대를 할 수 있고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경쟁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이에요. 어떤 기업인지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초록 밴드 있죠? 그쪽에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차트와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고체와 전극 공정 등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사업 분야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추천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등은 하단 밴드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QR까지 잘 참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